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가 오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론도 무시했고 기준도 오락가락, 그야말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토부의 오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부 보고회를 열고 소음과 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국토부는 바뀌게 될 김해 신공항의 소음이 지금보다 66% 감소한다는 이해하기 힘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활주로를 단지 4.3도 조정했다고 이 가구 수가 66%나 줄어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불경검증단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공항시설법 기준으로 지적된 장애물 절취는 국제 민간 항공 기준을 들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애물을 깎아내지 않고 높은 고도에서 착륙을 시도하게 된다는 건데 사고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에서는 안전 문제에 적용하지 않았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을 이유로 들며 국제선 여객 수요를 2천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봤습니다. 기본 계획에서는 이제 그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축소 적용하고. 국토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 최종안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경 단체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총리실에 가서 총리님한테 최종 담판을 좀 할 수 있게끔. 국토부의 기본계획 최종안은 검증단의 검증 결과와 불경 주민 여론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점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중간 규모의 시 예산과 맞먹는 금액 2조 5,200억 원. 이게 무슨 돈일까요? 다름 아닌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범죄의 규모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중간 통로로 경유하는 금괴 밀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조 3천억 원, 이건 또 어떤 금액일까요? 검찰에 붙잡힌 금괴 밀수 조직의 주범에게 법원이 최근 판결한 벌금과 추징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액수죠. 그야말로 사법당국이 금괴 밀수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한 셈입니다.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이 집 안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을 압수합니다. 발견된 현금만 무려 130억 원에 이릅니다. 밀수 조직이 홍콩의 금괴를 일본에서 되팔아 챙긴 시세 차익 중 일부입니다. 금괴는 짐 검사 등 단속이 없는 인천과 김해공항 환승구역을 거쳐갔습니다. 2015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밀수한 금괴만 4만여 개, 무려 2조 원어치입니다. 검찰은 밀수 조직 총책 A씨에게 징역 7년, 운반 총책 B씨에겐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1조 3천억 원, 추징금 2조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물품의 원가 및 시가에 비례하여 1조 원이 넘는 벌금과 2조 원 상당의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낮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역대 가장 높은 액수인 1조 3천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 2조 원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아서 금괴 밀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28건에서 지난해엔 7월까지만 152건이 적발됐고 금액 규모도 47억 원에서 2조 3,207억 원으로 무려 400배 이상 커졌습니다. 사법당국은 2014년 일본이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면서 금 시세가 급등하자 국내를 통한 매매 차익을 노린 밀수가 활개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세청 등과 함께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괴 밀수 범죄를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삼한, 사미,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 추운 날씨가 오면 미세먼지가 반복되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부산 전역을 뒤덮었던 초미세먼지는 한파가 찾아오면서 잠시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날씨 전망을 류재민 기자가 해드립니다. 부산이 온통 회색 도시로 변했습니다. 희뿌연 먼지 때문에 건물은 윤곽만 언뜻 보일 정도입니다. 산책하는 시민들로 붐비던 공원도 한산합니다. 마스크를 써보지만 탁한 공기로 눈은 따갑고 숨쉬기도 힘듭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이게 좀 심합니다. 심해서 산도 부었고 해서 눈도 좀, 눈꽃 같은 것도 좀 끼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마스크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이제 막 마스크 없이 나오다가 편의점에서 샀어요. 연이은 초미세먼지의 공습으로 부산은 한때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공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낮 한때 사상구의 초미세먼지 수치가 133까지 치솟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1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해 부산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한파가 찾아오면서 초미세먼지는 잠시 물러납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먼지도 점차 옅어지는 겁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쯤엔 한 차례 비 예보도 있어 공기질은 나아지겠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다음 주엔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로 다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이처럼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이젠 한겨울에 에너지를 줄여 쓸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가가 밀집한 도심에선 여전히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업소들이 많은데요.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의 합동 점검 현장을 김윤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대표 번화가인 서면. 한겨울 날씨지만 가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점검반이 들어가자 황급히 문을 닫더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원래 갖고 왔는데 손이 너무 없어서 40달 동안 내가 1,500원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연가랑 하는 거. 하지만 점검반이 나가자 얼마 안 돼 또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앞 휴대폰 대리점도 양쪽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점검반의 지적에도 당당합니다. 요즘 근데 창이 다 이렇게 투명창이 우리 문이 많아가지고 문 닫으셔도 크게 그럽니다. 원래 항상 제가 이렇게 운영을 해와서 아예 하루 종일 문을 연 곳도 있습니다. 하루에 문을 얼마나 열어놓으세요, 보통? 항상. 이 일대에서 눈에 띈 곳만 9곳. 한겨울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는 풍경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특히 이곳 서면은 유명 브랜드 매장이거나 가게 규모가 클수록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냉방 또는 난방을 실시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30% 이상의 에너지가 추가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점포, 상인은 이제 다 같이 협력을 해서 4년 전 전력난 위기에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리고 대대적인 단속을 폈지만 현재는 단속 근거가 없어 홍보와 계도로 시민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 마련하기 힘든 에너지 빈곤층과 문을 열고 난방기를 튼 상가들이 한겨울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2만 9천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됐고요. 특히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344만 1,453명. 2017년에 비해 2만 9,200명이 줄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부산으로 들어온 인구는 10만 7,500명이었지만 떠난 인구가 13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부산의 출생 등록 인구는 19,692명, 사망 인구는 22,905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이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도보다 떨어진 이유는 그 자체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출산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이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현상이. 특히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만 15세에서 64세 사이 비율이 71.8%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구 비중은 17.1%로 유일하게 15%를 넘어섰습니다. 활발하게 생산해야 되는 인구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부산의 경제가 그만큼 약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젊은 층을 보다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40만 9천 명인 해운대, 가장 적은 곳은 4만 3천 명의 중구로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부산 진구의 인구가 9천 명 넘게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기장과 강서, 남구와 연제구 등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올겨울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마감 기한 보름을 앞둔 현재 모금액은 93억 원으로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74.5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